그럼 이제 중개보수 이제 193번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한번 간단하게 자, 이런 문제는 아주 뭐 괜찮은 문제니까 꼭 한번 잘 보셔야 된다. 약간 오용한 것 같습니다. 먼저 자, YC에 자, 193번 보시가요. 자, YC에 중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업 공유사 A의 중개로 이제 매도인 갑과 그다음에 매수인 을 자, 갑을 한번 잘 봐야 됩니다. 갑하고 을 자, 간에 자, 주택을 2억. 자, 2억이면 금방 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기 0.4니까 0.4 곱하면 80만원 나오겠다라고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2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누가 을이, 그 다음에 임차인이 누군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건 이제 아마 처음에 먼저 이렇게 나왔을 건데 매매만 열심히 계산해 갖고 이제 답은 1번이네 해갖고 정말 여기도 거의 대부분 한 10명 중에 한 8명은 80만원 요걸 많이 골랐습니다. 맞았는지 보셔야 됩니다. 먼저 동시에 근데 옆에 보니까 우리 임차인이 누군지를 봐야 됩니다. 동일 3번 중에 2번은 충족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는 충족 못했을 거예요. 보셔야 됩니다. 먼저 동시에 을이입니다. 그럼 이제 매수인이 집을 사서 세를 놓는다고 합니다. 임차인 누굽니까? 임차인. 근데 병한 때 임차인 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매매 당사자 갑을 임대차 계약도 갑을 그래야 이제 매매만 요것만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말 아주 중요한 게 을이 자, 임차인 누구한테? 병한테. 저 병을 보자마자 완전 달라. 우리가 생각했었던 매매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동일 3번 충족을 못했습니다. 먼저 동일한 당사자의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매매계약은 갑을, 근데 임대차금은 누구? 을병. 자, 을병이니까 여기서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그러면 매매 외에 모두 계산을 해야 될까요? 임대차까지도 모두 계산을 해야 됩니다. 거기도 뭐 금액 어렵지 않고 금방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대차 금액 보시가요. 보증금 얼마? 3천만원. 그 다음에 차임 얼마다? 20만원. 20만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곱하기 2까지 하면 안 됩니다. 뭐, 여기 이제 뭐 200이나 180, 160만원 없지만 바로 A가 자, 우리 개업이 A인데 을한테입니다. 그럼 매수인한테 을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액은 얼마일까요? 라고 딱이 났습니다. 여기는 매매계약 외에 임대차 계약도 모두 계산해야 됩니다. 먼저 2억에다가 계산하기 아주 편합니다. 뭐 계산기도 가져갈 건데 계산기 안 써도 괜찮습니다. 2억에다가 매매요율 2억 이상 거기 있네요. 2억 이상. 2억 미만은 안 들어갑니다. 0.5가 아니라 얼마다? 0.4. 0.4입니다. 그러면 20만원 정도 나왔겠다. 3개를 떼버리니까 4만 곱하면 되겠다. 얼마입니까? 80만원 나왔습니다. 벌써 암산 정도로 80. 신무가도 똑같습니다. 80만원 먼저 받았고,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줄에 이제 보증금 보시가 보증금 얼마? 3천만원. 그 다음에 차임이 얼마입니까? 20. 먼저 곱하기 100을 먼저 해봐야 됩니다. 100을 해도 되겠는지 그대로 가도 되겠는지입니다. 곱하기 100을 먼저 해보니까 20만원에 곱하기 100 그러면 2천 나왔죠. 그리고 보증금 3천 보태보니까 얼마입니까? 5천. 자, 5천에다가 그러면 5천만원 요율 아래 내려가면 있겠네요. 근데 여기는 5천만원이면 0.5가 아니네요. 여기입니다. 얼마입니까? 0.4. 5천만원 이상이면 그 이상이 딱 아래 걸립니다. 0.4%입니다. 그럼 5천에다가 그리고 바로 0.4로 곱해도 괜찮고요. 그리고 5천으로 계산도 괜찮습니다. 또 여기다가 70으로 낮추면 안 됩니다. 여기는 5천만원 딱 이상에 걸렸으니까 그대로 가세요. 5천만원 이상에 0.4를 곱하시면 됩니다. 그럼 5만원 정도 나왔겠다. 3개를 떼버리니까 4만 곱하면 되겠다. 5, 4, 20이니까 얼마입니까? 20만원. 그러면 80에다가 20을 보태보니까 얼마입니까? 100. 그러니까 올해 정답은 자 3번이었습니다. 3번.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1번을 거의 대부분 답으로 많이 찾았습니다. 주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첫 회 때 이미 한번 나왔었던 게 바로 193번 같은 유사한 문제. 자, 이런 것들은 바로 매매와 임대차까지도 모두 계산을 해야 됩니다. 동일 3번 충족을 못했다. 동일한 당사자에서 맞지 않았다. 그래서 매매도 계산하고 임대차도 계산하고 합을 해서 버텨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얼마다? 100만 원이라고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는 이제 194번을 보실까요? 그럼 요것도 이제 우리 기출문제로 한번 나왔는데, 개업 공인주사 가압이, 그리고 의뢰, 일반 주택을 6천만 원에
자, 이런 문제가 정말 상당히 좀 까탈스럽게 나와서 한번 우리 수업 중에도 간단히 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매매계약을 중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매계약 중개하고 이제 이 갑에, 그리고 주택을, 그러니까 요건 이제 아주 새로운 문제로 나와서 이제 매매도 계산해보게 하고, 임대차까지도 계산을 해보게 하고, 두 개를 모두 해보라고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6천만 원에, 금액도 많지는 않았습니다. 매매를 중개했을 경우와, 앞으로도 이렇게 내볼 겁니다. 금액만 다르게 해서 내볼 겁니다. 그런 경우와, 그리고 갑이 위주택을 보증금 1,500만 원에, 그 다음에 올차임 30만원.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곱하기 100을 해도 되겠는지 바로 계산 나오겠네요. 자, 곱하기 100이니까 동그라미 2개 덜쳐보면 3,000 나오죠. 3,000에다가 1,500을 보태보니까 4,500 나오네요. 그럼 곱하기 얼마래야 됩니까? 100을 못하겠네. 그죠? 70으로 다시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70으로 다시 계산해 봐야 됩니다. 좀 이따 한번 해볼 건데, 계약기간 2년. 2년 아예 의미 없습니다. 24를 곱하면 안 되고, 잠시 예전에 그럴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곱하기 100 아니면 70이지 절대로 월수는 계산 안 합니다. 24번 받을 거다 30만 원을. 옛날에 잠시 그랬지 지금은 안 그래. 곱하기 100 아니면 70이다. 환산계수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임대차를 중개했을 경우를,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잘 봐야 됩니다. 한 번도 그런 문제 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기출문제가 그런 경우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매매도 계산해봐라, 임대차도 계산해봐라, 그리고 그걸 비교해봐라 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도대체 무슨 문제래요 해가지고 계산은 다 해놓고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몰라서 보고 있다가 틀린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비교했을 때 갑이, 개업공사 갑이 우리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한대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아주 뱅뱅 돌려가지고 뭔 문제인지 알아먹기가 아주 힘들 정도로 도대체 문제를 뱅뱅 이렇게 돌려놨습니다. 그 차이는 어떻게 된대요? 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거기에 27회 때 그때만 나왔었는데, 또 심하면 또 올해 또 저렇게 내볼 수도 있을 거니까요. 정리를 꼭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문제가 정말 아주 치사하게 내놓고, 그러니까 계산까지도 어렵지 않았고 계산은 다 했는데 답을 도대체 못 찾겠다 해서 상당히 좀 많이 틀렸었다는 겁니다. 바로 190페이지입니다. 자, 요거 이제 190페이지에서 이제 한번 이제 문제, 우리 중개보수 계산 문제가 나올 건데, 그렇게 나와본 적 자체가 아예 없는데 치사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매매하고, 매매 금액하고, 두 번째 임대차, 요 두 개를 주고, 요 두 개를 계산해봤는데, 계산했을 때 두 개 차이가 어떻게 되냐, 차이가. 그 수가 상당히 좀 애매했었다는 겁니다. 계산은 어렵지 않게 해놨는데 답이 안 보이네. 또 좀 무슨 문제를 물어본지 알 수가 없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한 번이라도 나왔으면 풀었을 거입니다. 한 번도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먼저 매매 금액 얼마? 6천만 원. 6천만 원 어렵지 않았었고요. 6천만 원에, 그리고 요율도 주고 있습니다. 6천만 원에다가 바로 요율. 거기 박스 보면 요율 나오길 겁니다. 얼마라고요? 요율은 바로 0.5. 0.5%라고 썼는데 여기 이제 어렵지 않게 나왔을 겁니다. 바로 0.5%다 라고 해서 이제 0.5%였습니다. 0.5%고요. 자, 그러면 퍼센트하고 두 개 떼버리고 이제 세 개 확 떼버리면 될 건데 0점 하나 더 떼봅시다. 그러니까 1000분의 5가 더 편하다고 했을 겁니다. 자, 떼면 6만원대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0.5니까 이제 5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얼마? 30. 그러니까 여기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제 30만원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누구든지 다 계산했습니다. 30만원 나왔고, 그 다음 이제 임대차입니다. 자, 임대차 항상 두 가지면 되겠죠. 보증금. 자, 기간 2년이다, 3년이다, 5년이다, 그거 필요 없습니다. 보증금은 1,500만원, 1,500만원이었었고요. 이제 월세가 얼마다? 30만원,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험장 가시면 이제 바로 곱하기 100을 해보고 70 곱해보고, 자, 그런 거 금방 판단되면 바로 가져도 괜찮습니다. 먼저 곱하기 100을 해도 되겠는지 먼저 한번 환산계수 2년 그리고 24, 이거 아예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옛날에 잠시 요 30만원 24번 받을 거니까 요거 두 개를 곱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래 얘기입니다. 720 나왔을 건데 9가 아니라는 겁니다. 100 아니면 환산계수가 얼마다? 70이다. 자, 대신에 70은 5천만원 안 되면 5천만원 미만이면 낮춰라 얘기입니다. 요대로 가면 교도소 확 보낼 거예요 얘기입니다.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았다고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곱하기 100을 먼저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제 10만원 뒤니까 100만 천, 두 개 더 쳐보면 금방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얼마가 나왔대요? 3천. 판사금을 3천 나왔네요. 그러면 보증금처럼 만들어놨으니까 두 개를 보태보세요. 얼마가 나왔습니까? 4,500.
자, 4,500만 원이면 5천만 원 이상 안 됐다. 안 됐으니까 요대로 가면 된다 안 된다 크진 않다는 겁니다. 요대로 가면은 초과 보수를 아까 저기다 써놨는데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이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쩌라고요? 낮춰 그 얘기입니다. 그럼 얼마로 낮춥니까? 70으로 낮춰라. 자, 그럼 얼마가 됩니까? 어렵지 않죠? 37에 21. 자, 얼마? 2,100이에요. 2,100만 원이 바로 여기는 환상 금액. 여기 이제 바로 아무 문제 없는 우리 시험 문제에서 주는 게 바로 이제 2,100만 원. 요걸 아느냐. 이런 소리였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버텨보니까 얼마나 합니까? 3,600. 그러니까 3,600만 원까지도 어렵지 않습니다. 3,600만 원.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요일도 주네요. 요일은 0.5%. 뭐 실무도 그러니까 여기다가 0.5%. 자, 그럼 여기도 이제 퍼센트하고 0.3개 떼버리십시다. 그러면 5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여기입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5만. 그러니까 여기까지 뭐 계산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5만 곱해주면 되니까 5, 6, 30에 3 올라갔을 거고. 자, 그리고 3, 5, 15니까 얼마다, 그죠? 여기 이제 18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 먼저 매매 금액 30만 원과 그 다음에 임대차 금액 얼마라고요? 그죠? 18만 원. 자, 그러니까 이제 요 30만 원 매매 금액과 그 다음에 뭐죠? 임대차 금액 요걸 금액을 비교를 했을 때 차이가 얼마냐? 그러니까 요거 빼보라는 소리 그렇게 아주 복잡하게 써놨다는 겁니다. 두 개 차이입니다. 30만 원에서 18만 원 빼니까 얼마다? 그 차이가 12만 원. 이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 매매도 계산해보기 하고 임대차 계약도 동시에 하나만 꼭 물어봐야 되는데 요걸 동시에 물어보고 싶으니까 별로문 문제를 다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아니면 또 합은 뭐냐 또 이럴 수도 있을 거고요. 뭐 곱하라는 소리 이제 너무 커지니까 엉뚱한 소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합을 물어볼 수도 있을 거니까 뭐 얼마라고. 네, 이제 여기 차이는 그랬으니까 매매하고 임대차를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얼마가 나냐? 12만 원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갖고 답은 요거 다 계산해 놓고도 답이 도대체 어떻게 12만 원이 나왔는지 알 수가 없다. 라고 해서 시간 빼앗기고 문제 결국 틀리고 엄청 아주 뚜껑 열리고 이 정도로 이 문제가 좀 아주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나와서 황당했었던 문제가 바로 27회 때였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어리도 한번 또 내볼만 하니까요. 숫자만 바꿔서 내볼만 하니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저 그때 최고 한도의 차이는 어떻게 되느냐. 매매하고 임대차를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어떻게 된대요. 다 계산해보고 빼보세요. 요 소리가 이제 그 문제였습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195번은 그냥 간단해 보이네요. 옆에 이제 197번도 좀 괜찮아 보이고. 자, 먼저 중개보수.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 실배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자, 1번, 2번 아주 간단하죠. 뭐, 여기도 이제 어렵지 않고요. 근데 3번 보실까요? 꼭 저런 문장. 어디도 이제 틀리게 할 건지 맞게 할 건지 꼭 가서 저런 문제 꼭 답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분명 올 겁니다. 3번 보셔야 됩니다. 먼저 중개대상물 소재지하고, 자, 중개사무소는 서울에 있다. 중개사무소는 여기 대전이나 세종시에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르면,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중개대상물, 물건 따라다니면 아주 골치 아파질 건데,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그 시도의 조례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안 달라도 입니다.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보수를 받아야 한다. 중개대상 물 소재지입니까? 아니죠. 중개상 물이 아니라 중개사무소. 꼭 이런 문제가 나온다. 출제 제1순위가 바로 3번 같은 문제. 꼭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볼까? 딱 2분의 1 그러면 애매할 겁니다. 2분의 1 이상은 2분의 1이 들어간대요? 안 들어간대요? 자, 한번 네 번째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중개대상물의 건축물 중에서 주택의 면적 2분의 1, 50평 딱 맞았을 때, 2분의 1인 경우는 주택의, 아주 정확하죠. 그러니까 여기다 주택의 그러면 안 되고, 주택의 중개보수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죠? 여기도 정확하게 맞았네요. 그 다음 이제 5번 볼까요? 아까는 틀렸었죠.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이제 각각 받대. 그리고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거래금액 1,000분의 그죠? 8, 아까 0.9라고 했을 겁니다. 1,000분의 8 이내로 한다. 아주 정확하죠. 그러면서 이제 조례로 따라간다. 5번도 틀린 설명 아니고 주택이니까 1,000분의 8 맞았습니다. 0.8. 5번은 맞았고 3번이 틀렸고 라고 기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196번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우리 시험 문제 아주 간단하게 나오면 꼭 저 정도 나올 거고 한번 이제 196번 보실까요? 개업공사가 이제 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했을 때 주택 임대차입니다. 그러니까 뭐 꼼짝 말고 율 줄 테니까 그대로 곱해라. 단 한 푼도 속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기 임차인으로부터 근데 여기 이제 중학교에 중개했을 때 곱하기 2를 할 건가 말 건가 임차인으로부터 그럼 임대인은 빼라 그 소리입니다.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 한도액은 뭐냐고. 그러니까 오랜만에 괜찮죠. 아는 문제 나왔다고 곱하기 2까지 해갖고 답 찾으면 황당할 거예요. 꼭 조심합니다. 곱하기 2 하지 말어. 자, 임차인 그랬으니까 임대인 거는 빼라 라고 곱하기 2 하기 전에 바로 거기서 답을 찾아라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계약기간 얼마다? 2년. 그 다음에 보증금 얼마다? 1,500. 자, 위에 좀 문제가 비슷한 거네. 그 다음에 차임이 얼마다? 30이다. 그러니까 곱하기 얼마란데요? 먼저 곱하기 100을 해보니까 얼마? 4,500. 그죠? 3천만 원에다가 둘을 보태보니까 4,500. 그럼 5천만 원 이상 안 됐죠. 그럼 얼마로 낮춰라? 개수 낮춰라. 불쌍한 사람한테 100을 다 받을 거냐고? 그러면 교도소 보낼 거예요. 여기입니다. 그러면 70으로 낮췄습니다. 그럼 37에 21. 그럼 얼마라고요? 아까 했었던 것처럼 3,600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요를 꼼짝 말고 0.5. 그럼 0.5로 곱해보니까 얼마입니까? 바로 여기가 18만 원. 근데 여기다 이제 곱하기 2를 해서 또 답을 5분 찾으시면 큰일 납니다. 문제를 보니까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 거 말고 임차인으로부터 저렇게 가끔씩 나온다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만. 그러니까 답을 2번 고르셔야지. 괜히 또 곱하기 2까지 해가지고 답은 또 이제 위에 임차인 생각 안 나시면 곱하기 2까지 해가지고 답을 5번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함정 인내기입니다. 얼마다? 18만 원. 2번이 바로 정답 주셔야 됩니다. 그 옆에 이제 바로 197번도 좀 괜찮아 봅니다. 중개보수 시비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하여튼 내용 문제 하나, 계산 문제 하나. 꼭 매년 그 정도로 정해서 나옵니다. 작년도에도 조금 이제 내용만 나왔으니까 올해는 계산 문제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중개실비, 그죠? 중개보수인데 옳은 건 뭐래요? 1번 보실까요? 동일 3번 나온지 볼 거예요. 여기입니다. 동일한 중개사물에 대하여. 정말 계산해봐라.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당사자 간에. 맞죠? 그리고 매매를 포함했던 둘 이상의 거래가 뭐 매매나 전세, 매매나 임대차. 그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동일 3번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이루어지면은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을 한다. 아주 정확하게 나왔죠. 2번이 그냥 바로 답이었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이 바로 정답. 매매 계약에 관한 아까 임대차라는 소리가 엉뚱했었고 그입니다. 맞아요. 자, 1번이 맞았습니다. 2번 보실까요? 자, 2번 교환. 자, 저런 문제 또 나올 거예요. 교환 계약의 경우는 교환 대상 중개사물 중에서 거래 금액이 적은 그랬습니다. 적은. 아주 자선 사업 하시네. 거래 금액이 적은 중개 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으로 한다. 맞아? 틀렸다? 틀렸다. 거래 금액이 어떤 거? 적은 게 아니라 큰 또는 높은 그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X계입니다. 정말 적은 그런 소리 안 했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도 잘 볼까요? 개업 공인사의 여기 중개의뢰 말고 개업 공인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중개의뢰인 간의 거래인가 우리가 계약을 잘 해놓고 우리 때문에 거래계약 자체가 해제된 경우에도 근데 중개보수 청구는 인정된대요.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도 우리 개업이 잘못했는데 중개보수 청구는 인정되겠습니까? 안 돼요. 이런 경우는 결국은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잘못이면 못 받아. 대신에 중개의뢰인의 고의과실로 그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꼭 받을 때는 각각 어떤 경우도 할 때 중개보수는 각각한테 받아야지 일방한테 몰아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3번 여기도 X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볼까요? 자, 우리 실비는 꼭 임자가 있다. 꼭 저런 문장 정말 꼭 나올 겁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는 계약금 맡겨놓으면 누가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때는 갑자기 매도, 그 다음에 임대, 그 밖에 권리를 이전하고자 누구 집을 확인했냐 그 확인 아닐까 그입니다.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인에게 받을 수 있다. 임자가 잘못됐죠. 이전 쪽이 아니라 취득하고자 하는 쪽입니다. 매수, 그 다음에 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쪽에다가 실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비도 꼭 저렇게 한 문장은 나와 주시면 잘못 받으면 큰일이다. 몇천 원 때문에 교도소 가는 일이 생겨 그입니다.
그다음 5번 볼까요? 저러면 또 총 나왔네. 일부 중도금만 납부된 분양권을 중개할 경우, 그러니까 여기 그냥 저렇게 이렇게 일부라고 해주면 또 아니까 그냥 분양권 전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는 중개보수는 총 분양 가액에다가 프리미엄을 포함한 총 분양 대금 다 받았니? 그럴 겁니다. 지금 일부 중도금만 받았구만.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큰일 나올 쪽입니다. 그 당시 거래 금액만, 그 당시 거래 금액만 여기는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5번 여기도 큰일 날 소리, 아주 교도소 갈 일이 생기겠다 라고 5번도 X. 그 다음 이제 198번도 저건 이제 아마 기출문제 이렇게 유사하게 나왔었는데 그냥 보수 계산 문제가 아니라 금액이에요. 그냥 거래 금액 얼마게 라고 뭐 요일도 안 주고 너무 그냥 간단하게. 이것도 아마 최근에 나왔던 문제 같은데 아주 간단하게 줘버렸습니다. 한번 이제 198번 볼까요? 갑과 을은 바로 개업 공인주사 중개로 단독주택을 보증금 2천만원. 그리고 이것도 아주 계산 문제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리고 차임이 20만원. 곱하기 100을 할까? 곱하기 70을 해야 될까? 금방 벌써 다 계산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임대차 계획 체결했습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보수 산정할 때 적용되는 거래 금액, 여기다 뭐 요율 줄 필요도 없이 그냥 거래 금액이 얼마 될 거냐. 그냥 거기다 뭐 요율 곱하는 거는 금방 계산하면 나오니까 그거 물어볼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천이게 아니면 4천이 아니고 다른 금액이게 이런 소리입니다. 먼저 보증금 2천만 원 그대로 두고 여기다 이제 곱하기 100을 먼저 한번 해볼까요? 차임에다가 얼마야? 곱하기 100. 그러면 동그라미 2개 더 쳐보니까 2천. 2천 얼마? 4천. 자, 4천이면 얼마예요? 5천만 원 미만. 그럼 얼마로 낮추래요? 70으로. 그러면 자 곱하기 20만 원에다가 70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럼 얼마? 27에 14. 1400. 에다가 2000을 버텨보니까 얼마? 3400. 거기까지만 딱 물어봤던 문제가 바로 이것도 기출문제였습니다. 198번은 바로 3400. 딱 거기까지만 물어봤습니다. 저건 아주 더 쉬웠어 라고 주셔야 됩니다. 갑자기 저렇게 주니까 무슨 또 함정이 있나? 이러면서 괜히 또 시간만 뺏겼습니다. 바로 3번 3400. 여기다 이제 0.5를 곱하면 17만원 나올 거고, 거기다 이제 쌍방한테 받으면 34만원 나올 거고, 자,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이 그냥 거기서 끝났다 라고 했던 문제가 바로 저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볼까요? 199번. 199번에 이제 여기도 중개보수, 이런 것도 아주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틀린 것을 박스에서 모두 한번 골라보세요. 자, 이런 문제 아주 괜찮아 보이니까 199번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번 또 나왔죠. 정말 저런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기업번, 박스 기업번 꼭 보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 번 봐가지고 저거 나오면 안 틀릴 거야. 죽어도 안 틀릴 거야. 보실까요? 중개대상물인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대상물 저기 서울에 있다.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여기 세종시나 대전에 있다. 이렇게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는 개업 공인사는 중개사무소, 아주 정확하죠. 중개사무소, 정말 사무소 따라가. 물건 안 따라가. 부동산 거래신고하고 달라. 토지거래 허가하고도 달라. 외국인 부동산 취득하고도 완전 달라. 여기는 물건 안 따라가. 물건 따르다니면 골치 아파입니다.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그러니까 분사무소도 분사무소다. 시도 조례에서 정한, 또 시군구 그러면 안 됩니다. 시도에서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아주 정확하죠. 근데 여기 문제는 틀린 거입니다. 틀린 거 고르라는 거지 옳은 거 고른 게 아니여입니다. 그리고 잘 고르다가 또 디귿번은 갑자기 옳은 거 고르기 시작하면 큰일 나요. 조심해야 됩니다. 먼저 틀린 건데 기업번 안 틀렸죠. 그러면 1번 2번은 벌써 틀렸네 라고 두 놈은 완전히 그냥 제껴놔야 됩니다. 3번 4번 5번 중에서 정답인가 봐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볼까요? 교환 또 나왔네. 교환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사물 중에서 거래금액이 큰 또 맞는 문제 나왔죠. 앞에서 무슨 평균도 나오고 적은도 나오고 별 쇼를 다 했는데 이제 각각도 남았죠. 큰 중개대상물 맞네요. 거래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해서 중개보수를 뭐한다? 산정한다. 정말 맞았죠. 그러면 님번도 맞았으면 벌써 답은 나와버렸네. 3번하고 4번은 또 니은이래. 정말 여기서 정확하게 맞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답 5번 콕 찌르고 얼른 가셔야 됩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디귿번 볼까요? 지금 틀린 거 고릅니다. 갑자기 또 옳은 거 고르기 시작하면 왜 또 답이 없냐. 그래서 난리가 납니다. 디귿번. 사례, 그 다음에 증여, 기타, 어떤 명목이든, 금쟁이 얘기가 하고 있네요. 법에서 정한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반드시, 여기 나오죠. 반드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그럼 정량줄에 금쟁이가 있나봐. 금쟁이 웬만하면 하니까 좀 봐준다고 하지 않았을까? 개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여기다 이제 등록 취소하여야 한다. 금쟁이 하면은 등록 취소하여야 한다? 아니다. 그입니다. 등록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 디귿번 틀렸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읽어볼까? 동일 나왔네. 동일한 중개사물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 간의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한 기회에 동일세 모두 나왔습니다. 매매와 임대차 계약의 거래금액을 합산한, 아주 교도소 가려고 이제 발악을 하시니 거래금액을 합산한 그 불쌍한 사람한테 둘 다 합했니? 이게입니다. 합산한 금액으로 중개보수를 산정을 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럼 뭐만 받는다고요? 매매만 요율을 받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매매할 거요 하면서 봤을 겁니다. 1번 틀렸네. 임대차가 왜 들어가? 그래서 디귿번하고 1번 그 두 개가 나란히 틀렸다. 이런 문제 아주 괜찮아 라고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00번 요 판례 입장은 잘 안 나오긴 한데, 먼저 중개보수에 대한 판례 입장이 아닌 것은 뭘까요?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법령상 상한을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넘는, 아까도 전액이 아닙니다. 이렇게 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다. 요건 아주 정확하죠. 그러니까 여기다 전액이 무효다. 그러면 X. 받을 수 있는 건 받으라는 겁니다. 초과한 부분만. 200 받을 거 500 받았다. 200은 유효. 나머지 300이 그 초과 부분 그것만 무효라는 겁니다. 저렇게 문장을 우리가 알면서도 문장으로 나오면 이제 깜빡하십니다. 1번은 정확하게 맞아. 1번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2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억울한 부도 처리. 먼저 법령상 한도를, 저런 문장 꼭 나와볼 만한데 초과는 보수를 아직은 심하게 안 나봤고요. 유효한 당장 수표로 받았으나 부도 처리돼서 애들 다 모이라고 이제 쏜다고 하고 애들 지금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을 건데, 바로 부도 처리되어 개업 공인주사가 그 보수를 반환했을 경우에도 이를 위법하다. 좀 아주 정확하죠. 이렇게 부도 처리가 됐다고 해도 위법. 그리고 반환에도 위법. 모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돌려줘도 금쟁이 들어갑니다. 초과해서 무조건 받으면은 무조건 금쟁이요. 차를 정말 돌려주지 않고 교도소로 가야지. 돌려줘도 교도소 가는 건 똑같습니다. 두 번째 요놈도 맞고, 그 다음 이제 3번 볼까요? 정말 권리금 나왔네. 권리금은 법령상, 하여튼 어려도 권리금 문제는 여러 군데서 나올 겁니다. 법령상의 중개사물이 아님으로 맞잖아요. 뭐 형체도 없잖아요. 그냥 목이 좋으니까. 장사 잘해서 고객 많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님으로 중개보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말 정확합니다. 권리금은 따로 중개보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아서 받기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또 나왔죠. 앞에도 한번 봤었는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보수를 약속, 그 다음에 요구하는데 그건 받았냐고 입니다. 그냥 요구하는데 그 진행에는 처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벌할 수 없다. 이것도 기출문제 지문에 몇 번씩 나와봤다는 겁니다. 맞아. 그입니다. 중개업에서는 반드시 보수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초과 보수를 받아야지. 아직은 받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저 부도 처리 난 수표도 받기는 받았잖아. 이러니까 교도소 가는데 지장 없다고 했다는 겁니다. 4번 맞아 라고 보셔야 됩니다. 5번 보실까요? 이렇게 조례를 잘못 해석을 해갖고 저래갖고 어떻게 합격했을까 교도소 확보해버립니다. 자, 5번 볼까요? 개업 공인주사가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그러니까 저거 계속 낸다는 게 중개사무소하고 중개대상 소재지가 다르면 어느 쪽을 따라갈 거예요. 기준이 다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잘못 해석해서 법령이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달라가지고 초과했다는 겁니다. 초과해서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데요. 처벌 대상이 된다. 처벌 대상이 된다. 라고 해서 여기도 예외는 안 준다는 겁니다. 처벌 대상 된다. 5번 요놈이 틀렸다. 라고 일단 판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01번 여기 이제 가로 금방 나오겠죠. 먼저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 중에서 옳은 것은 뭘까요? 꼭 저렇게 공단은 가로 넣는 거 아주 좋아합니다. 아직 요건 안 내본 것 같은데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박스 보실까요? 공인중개사 우리 법상 중개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주택, 그리고 항상 이렇게 부속 토지가 있으면 주택으로 아예 포함을 시켜버립니다. 주택이 적게 나오니까 치사하게 중개보수 적게 주려고 그러면서 봤을 겁니다. 이거 법전에 그대로 있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중개보수의 한도는 매매 교환의 경우는 거래금액 얼마 이내, 매매 교환 얼마입니까? 소유권이 넘어가네, 돈 좀 있는 사람들이네, 둘은. 자, 그럼 얼마로?
자, 8이 아니라 0.9.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나란히 틀렸다. 꼭 저렇게 시험 문제에서도 0.9가 맞는데 0.8이 많이 나오니까 내가 뭘 잘못 생각했나? 답을 또 바꾸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1번, 2번, 3번까지 다 답이 아니요. 4번 아니면 5번이 답이요.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니은번 무엇일까요? 근데 네, 이제 세 번째 줄입니다.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임대차 등 그입니다. 세 살잖아 그입니다. 그럼 한 단계 낮춰라. 그럼 거리 금액이 얼마라고요? 여기도 0.9입니까? 5번처럼 아니요. 얼마라고? 여기는 0.8입니다. 뭐 이런 문제를 좀 아주 쉽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0.8. 니은번은 0.8% 이내에서 바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조례가 아주 여긴 치사하게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막 6억, 9억 이상 됐을 때는 이제 0.9나 0.8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요율은 줄 거니까 신경 쓸 건 없고 금액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201번, 4번 요놈이 바로 정답. 자, 그다음 이제 202번도 괜찮습니다. 이거 한번 잘 보시고요. 하여튼 이런 문제가 아주 시험 문제에 계속 나왔었다. 계산해봐라. 꼭 보여준 거 월세다 곱하기 100 못하고 개수 낮추는 거. 그건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적게 받아라. 그 소리입니다. 그냥 계산해보면 다 나오니까 번지수 잘못 가시면 큰일 납니다. 자, 먼저 202번 보증금 1,000만원입니다. 월세가 30이다. 그리고 주택임대차 꼼짝 말아라. 가도 저렇게 이율 줍니다. 자, 주택의 임대차 계약 체결했고요. 개업 공인주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는 여기는 총액이래요. 총액. 그냥 중개보수는 그래도 똑같습니다. 곱하기 1을 한다 안 한다? 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000만원에다가 월세가 얼마다? 바로 30이다. 뭐 조금 뭐 금방 계산도 될 건데 거기다가 곱하기 2까지 할 거다 안 할 거다 해야 된다라고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여기는 어렵진 않을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는 바로 이제 여기 이제 197페이지에서 이제 바로 요거 이제 202번. 중개보수인데, 먼저 보증금 그렇게 안 맞습니다. 보증금 얼마다? 1,000만원. 자, 보증금 1,000만원이고요. 시험장에서는 바로 그냥 70으로 가고입니다. 그리고, 자, 월세가 얼마다? 월세가 이제 여기는 30만원. 자, 30만원. 자, 그럼 여기다 이제 곱하기 100을 해보니까 3,000. 근데 그러면 4,000밖에 안 되죠. 그럼 얼마로 낮추라? 70으로 낮추라. 이제 많이 봤으니까 70으로 바로 낮추라. 그럽니다. 자, 그럼 이제 37에 얼마다? 21. 그럼 얼마다? 2,100. 벌써 3,100만원 나왔다는 건 이제 뻔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000 바로 100만원. 그러니까 요대로 3,000 가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바로 2,100만원이 바로 문제 안 되는 바로 거래금액, 환산금액이 바로 2,100입니다. 둘을 보태봐라. 얼마다? 3,100. 3,100입니다. 그리고 이제 3,100만원에다가 여기다 이제 요율, 주택이면 아예 꼼짝 말라고 딱 요율 줍니다. 5천만원 미만 얼마? 0.5. 자, 0.5%입니다. 0.5%. 자, 그러면 3개 떼버리고 이제 5만 계산하면 되겠다. 퍼센트하고 2개하고 3개 해서 이제 3개 정말 없애버리는 겁니다. 여기다 얼마만 곱하면 된다? 5만. 그입니다. 그러면 5일은 5고 이제 5, 3 얼마입니까? 15니까. 그리고 3개는 그대로 내려오면 되니까 얼마라고요? 15만 5천원. 근데 여기서 이제 정답은 요건 아니고요. 왜냐면 중개보수 총액. 여기는 임차인 할 때 똑같이 얼마요? 똑같이 15만 5천원 받을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대에 한 번 나왔을 때 곱하기 2까지 해갖고 다시 20으로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한 대에 20만원. 한 대를 안 넘어갔으니까 요대로 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곱하기 얼마다? 2. 여기 이제 쌍방. 임대인하고 임차인한테 똑같이 받을 수 있다. 자, 그럼 얼마라고요? 바로 31만원. 5를 곱했다가 2를 곱할 거니까 하나, 여기 이제 바로 여기서 이제 아까 하나 동그라미 하나 더 치면 될 겁니다. 얼마? 31만원. 여기는 31만원이 정답. 좀 여기다가 40만원 받으시면 9만원 더 받았다고 교도소 가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잘못하면 40만원 나왔을 건데 이건 초과보수라는 겁니다. 지금은 임대인차인 다 안다는 겁니다. 아무 소리도 안 해요. 바로 그냥 그냥 세종시에다가 나중에 신고해가지고 너 사무소 문 닫아 큰일 난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고발 조치해갖고 나중에 검찰청만 오라가라 하면 이제 큰일 난다는 겁니다. 거기 이제 벌금만 받아도 등록 취소 절대죠. 결격사 아닙니까? 그럼 이제 벌금 선고일로부터 3년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벌금 내건 안 내건 무조건 이제 등록 취소 그 후에 이루어질 건데 벌금 선고일로부터 3년 동안 영업 못하고 꼼짝 못하고 근무도 못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가 되니까 절대로 차고 일으키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초과보수, 바로 법정 중개보수 31만원. 기억을 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 문제 반드시 나올 거고, 그 다음 이제, 뒤쪽에서도 이제 한번 간단하게 뭐 해서 이렇게 쭉 나올 건데, 그 다음에 203번. 203번도 아주 괜찮아 보입니다. 여기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매매와, 204번도 이제 우리 기출문제인데, 아직까지 아마 중개보수 문제 중에는 204번 같은 게 아주 제일 잘 만들어 놨습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먼저, 203번 보실까요? 개업 공인사 Y씨. 그리고 소재 이제 X주택에 대해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매매와 그다음 임대차를 동일한 기회에 중개를 할 경우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방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 한도액은 얼마일까요? 앞쪽에서 조금 나왔었던 게 좀 앞전에 나왔던 거고요. 지금은 조금 더 말끔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203번에서 한번 보시면 이제 거기 박스를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매도인 누구고요? 갑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뭐였습니까? 임차.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나왔다는 겁니다. 매도하고 그 집에서 다시 새 살고 있다. 오죽하면 그러건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점유계죠. 점유만 개정했다는 겁니다. 밖에서는 몰라고 합니다. 아직도 저 사람은 집을 사갖고 계속 사는 것 같은데 지금은 새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점유만 개정. 소유권에서 임대차로 개정만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임차인, 그리고 대항력도 저 매수인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된 다음날로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면서 저 매수인 대출 뽑으면 대항력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또 우리한테 쳐들어오니까 정말 중개보수도 적게 받고 대항력도 이상하고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인,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요 매수인이 뭐가 됐다고요? 임대. 자, 그러면서 매매계약도 누구? 갑을. 거기서 벌써 답 나왔습니다. 임대차계약도 누구? 바로 갑을. 그러니까 저기 보증금 3천만 원에다가 월세 20만 원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계산할 필요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만 계산하면 된다? 매매 금액만 계산다. 그리고 또 여기도 한도액을 넘어가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1억 6천만 원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벌써 80만 원 넘어갈 건데 한도액이 얼마요? 아주 여러 가지로 속색이는 문제가 이 문제였습니다. 먼저 매매계약과 임대차가 동시였으니까 디귿번. 요거 3천만 원에 1번 임대차가 이거 아예 의미가 없으니까 디귿번 1번 아예 그냥 눈길도 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뭐만 갖고 계산해라. 임대차 저 매매금액, 요 매매금액 1억 8천만만 가지고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미분본 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주택 매매, 그리고 임대차인데 임대차는 완전 빼버리고 뭐만 위에 있는 매매만 5천만 원 이상에서 2억 미만은 얼마라고? 요율이 0.5. 근데 거기에 또 한도액이 있다는 겁니다. 한도액 얼마다? 80만 원 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8번 여기는 뭐 어렵진 않았을 건데 거기에 한도액이 있는 게 여기도 이제 조금 좀 어려웠을 겁니다. 바로 이제 200페이지에서 이제 문제 여기 이제 바로 이제 203번, 요 203번 쪽에서는 바로 여기 이제 1억 8천만 원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1억 8천만 원에.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요를 얼마라고요? 여기는 이제 0.5%인데 여기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에. 딱 정해놓은 한도. 계산기 들어가서 나왔던 산출액이 한도액 80을 넘어가면 80만 원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한도액 안에서만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0.5%. 자, 그러면 여기도 3개 떼버리고 얼마만? 바로 이제 그죠? 18만 원만 나왔을 겁니다. 여기다 얼마로 곱하면 된다? 5입니다. 5만 하면 이제 계산해 보시면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다 이제 5. 자, 그럼 이제 5, 8이 40 나왔고, 그냥 이제 5일은 오니까 얼마입니까? 90. 자, 벌써 90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90만 원 나왔을 건데, 자, 그러면 여기 나온 금액, 요게 이제 산출액. 계산기 들고서 나왔던 산출액이 어떻게 됐다고요? 한도액을 넘어갔습니다. 한도액 80을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봤습니까? 바로 그죠? 한도액까지만. 자, 그럼 결론적으로 산출액으로 90이 나와도 이건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받으면 초과보수가 된다는 겁니다. 얼마까지만 받아라? 80만 원까지만 받아라. 자, 답은 바로 80이었습니다. 80. 자,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곱하기 2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저기 위에 보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위에 이제 문제 주네요. 일방 당사자로부터. 여기도 이제 160만 원 이제 없으니까 이제 생각 안 하겠지만 여기는 그냥 일방 당사자니까 곱하기 2 할 필요 없고 주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80만 원이, 임대차 계산 안 하니까 80만 원이 정답. 2번에 90,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산출액이 90이지만 한도액을 넘어갔다.
가로 안에 80만 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얼마다? 답은 1번. 자,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204번도 보실까요? 자, 204번은 정말 아주 잘 만들어놨었고, 얘도 이제 기출 문제인데, 여기는 정말 여러 가지 함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 문제가 이제 아직까지 중개보수 문제 중에는 제일 잘 만들어 놓은 문제입니다.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저런 문제는 또 한 번 내볼 거다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면적을 또 다시 한번 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204번 볼까요? 개업 공인주사가 XC에 소지하고 있는 주택의 면적이,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라는 겁니다.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3분의 1. 아까 복수 용도계입니다. 그럼 이제 한 90평 중에서 주택 면적은 30평, 상가 사무실은 60평이나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좀 적게 차지한다 그럽니다. 2분의 1도 안 돼. 3분의 1은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와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중개했습니다. 동시에 중개했으면 동일 3번에 들어간지 또 봐야 돼. 동일 3번도 물어보고 복수 용도도 물어보고 중개보수 계산 문제도 물어보고 뭔 욕심 저렇게 많은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옆에 볼까요? 또 여기도 개업 공인자 갑으로부터 곱하기 2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주 함정투성입니다.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 한도액은 얼마일까요? 곱하기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딱 해보고 정답 바로 걸으세요.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3분의 1은 전혀 생각 안 하고 답만 열심히 푸실 겁니다. 답은 안 나와. 답은 나오긴 나왔을 건데 그거 정답 아니요 라고 골탕 먹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한 문제였습니다. 정말 꼭 주셔야 됩니다. 먼저 이제 그 아래 계약 조건 보시까요? 자, 그러면 계약 당사자, 저 위하고 유사하죠. 그러니까 기출문제 위아래 나란히 먼저 매도인 갑이고 임차인도 누구고 의리고. 자, 갑이 바로 집을 팔고 나서 새를 살고 있다. 오죽하면 그 집을 못 떠나고 다시 월세나 살고 있건 얘기입니다. 임차인 불쌍하잖아. 매매만 계산해서 매매 하나 받아라 그입니다. 안 그러면 매매할 거요. 그래서 봤습니다. 그다음 매수인 또 누구라고요? 임대. 집을 사서 세를 놨는데 그 세를 놓은 사람이 바로 매수인이고 세를 준, 여기도 세를 받은 사람도 매도인. 입니다. 임차인. 그러니까 이게 매매계약과 바로 동의 3번에 정확하게 충족해서 매매만 계산해라. 3번은 아예 그냥 눈길도 주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6천에다가 곱하기 또 0.4하고 그럼 큰일 납니다. 그럼 이제 매매계약에다가 그리고 이제 여기 매매계약 1억이죠. 그 다음에 뭐 합의된 보수, 합의된 중개보수 100만원. 개인이나 저 중개보수 100만원 4번 문장은 하나 그냥 만들라고 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보시면 100만원 받으면 큰일 나.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매매금액 1억. 여기 1억만 생각하고 이제 쭉 아래로 왔을 겁니다. XC의 중개보수 조례 산정. 그래놓고 이제 1억 찾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1번에 있네요. 매매 금액 5천만 원 이상에서 2억 미만. 그 안에 1억 들어가잖아요. 요를 얼마래요? 0.5.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0.5만 열심히 계산하셨습니다. 뭐 아주 암산도 된다고 50만 원. 답은 또 1번 보인다고 아주 잽싸게 1번 콕 찍고 나오시면 이제 337 박수 치고 난리가 나실 겁니다. 아주 내가 미쳤다고 할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완전 함정이 있었다는 게 저기 위에 한번 문제를 보시라는 겁니다. 문제 아주 기가 막혔어요. 입니다. 우리는 아주 기가 딱 막혔겠지만 보실까요? 먼저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일은 이미 여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왜 여기서 이제 주택 면적이 2분의 1도 안 차지하는데 왜 여기다가 0.5를 그냥 곱하시냐고 합니다. 이게 주택이냐고. 주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0.5 괜히 함정 만들어가지고 여기 한 50만 원 1번 답 거의 대부분 다 거기다 찾았을 겁니다. 한 70% 80%는 거기다 답을 다 찾았을 겁니다. 아니고요. 이미 문제에서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었습니다. 3분의 1. 그러면 상가 사무실이 많이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이미 나왔다고요. 0. 얼마입니까? 3분의 1만 보면 0.9. 0.9였습니다. 0.8도 아닙니다. 0.95. 여기 상가 사무실이 많이 차지해서 0.9가 됐네요. 자, 그러면 1억에다가 0.9를 곱해야지 0.5를 곱할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미 함정이 있었어요.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1억에다가 0.9를 곱해보니까 그러면 아예 10만원 나왔겠다. 3개 떼버리니까 9만 곱하면 되겠다. 90. 거기다 이제 걔도 합의된 보수가 100이래요.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해서 받을 수는 절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제 괜히 또 4번 고르신 분 바로 교도소입니다. 시험장 나오자마자 경찰차 기다리고 있다고 있습니다. 아주 바로 끌고 가십니다. 4번 말이 안 되고 입니다. 여기는 90. 오히려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3번. 이 정도로 아주 정말 문제 아주 여기저기 딱 여기 아주 여러 가지 함정 깔아놓고 난리를 쳐놨습니다.
여기 바로 정답 오류. 그러니까 3번 같은 90은 절대 안 나올 것 같은 문제가 바로 답이 3번이었습니다. 90만 원. 꼭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문제가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주택의 면적이 아까 그건 이제 금방 답을 주니까 오히려 문제를 제대로 못 푸는 사람들 이제 바로 풀 겁니다. 만약에 주택의 면적이 3분의 2라고 했을 때 3분의 2. 그러면 어떡합니까? 괜히 또 이런 문제 봤다고 또 이제 3분의 2라고 했는데 0.9 때리시면 이제 그건 또 초과 보수가 됩니다. 3분의 2. 그럼 정말 주택 맞습니다. 주택의 조례를 따라가니까 그때는 0.5. 0.5입니다. 딱 2분의 1. 그래도 0.5가 맞기는 맞습니다. 그 주택이니까.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또 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꼭 기하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 한번 마지막 문제로 26회 때 이 문제가 아마 오피스텔 이 문제가 이제 쭉 나왔었다가 지금은 계속 안 나오고 있는데 아마 올해 정도 되면은 이 문제가 숫자만 달라지거나 아니면 또 매매가 나오거나 분명히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프린트몰도 좀 해봤구만. 근데 조금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전체적으로 다 어려워하십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럼 출전들이 잘한다. 요 소리입니다. 우리 신문 쪽에서도 제대로 계산하고 있는지 정말 모를 정도로 갑자기 들어온 게 바로 요 205번 요거입니다. 아마 시험 문제가 또 나올 거예요. 먼저 보실까요? 갑은 바로 개업공사 병한테 중개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개업은 병이고입니다. 그 다음에 을소유에, 그 다음에 전용면적. 을소유인 거 보니까 매도인 아마, 그리고 임대인은 을인가봐. 소유의 전용면적 70. 면적을 한번 잘 봐야 됩니다. 여기다 값이 90 나오면 완전 달라집니다. 70제곱미터. 그 다음에 오피스텔을 보증금 얼마? 2천. 차이면 얼마래요? 25만원. 자,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곱하기 70 한다는 거 어렵지 않았을 거고, 게임입니다. 거기다 이제 곱하기 100을 해봐야 4,500이니까 바로 개수 낮춰라. 그리고 여기도 이제 임대차가격 체결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곱하기 2를 할까요? 아니면 한 번 하고 멈출까요? 근데 이 경우에 병은 우리 개업이요. 그리고 갑으로부터 아마 새 들어온 임차인 같다.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값만 딱 보고서도 여기도 곱하기 2 하면 안 된다 그럽니다. 을도 있는데 을은 빼고입니다.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 한도액은 얼마일까요? 그 다음에 가로 안에 보시니까 이제 면적은 받고 그 다음에 시설을 봐야 됩니다. 가로 안에 보실까요? 자, 뭐, 세 개가, 여기도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임차하는 오피스텔은 건축 법령상 업무 시설로,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은 설치가 돼 있어요. 자, 부엌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목욕 시설도 있고, 자, 시설도 모두 갖췄다는 겁니다. 완전 주거용이나 다름없다. 근데 낮에는 사무실로 쓰고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실무에서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이것도 갑자기 나온 거라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까 이제 리용 필기에서 한번 해봤었고, 게임입니다. 여기도 이제 계산문제 한번 마지막으로 여기도 이제 어렵지는 않을 건데 한번 정리를 꼭 한번 해 놓으셔야 여기도 이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이제 문제가 이제 201페이지 보셔야 됩니다. 자, 201페이지에서 이제 문제 205번. 문제 205번 숫자만 좀 분명히 달라지고 주거용 오피스텔 문제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먼저 보증금 얼마다? 자, 보증금은 2천. 자,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월세가 얼마다? 25만원. 자, 25만원이었습니다. 25만원이었습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정말 시험장에서는 바로 곱하기 100 할 필요 없이 얼마? 70으로 가야 돼. 자, 5천만원 위만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먼저 곱하기 100을 해보니까 또 두 개 덜쳐보면 2,500. 4,500. 여기는 이렇게 해보니까 4,500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5천만원 이상 됐을 때 그대로 갈 건데 갈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얼마로 낮춰라? 70으로 낮춰라. 네, 70으로 낮추는 것도 20만원이었으면 금방 계산이 될 건데 바로 또 25래. 자, 그러니까 이제 25만원부터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여기다 이제 곱하기 얼마래나 70을 해봐라 그럽니다. 자, 그럼 이제 5, 7을 35니까 이제 바로 여기 3 올라갔을 거고, 그 다음에 2, 7에 14니까 얼마다? 17만. 자, 여기 이제 1700. 바로 1750만원이 바로 이렇게 나왔을 거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다 이제 얼마를 못 대보라고요? 여기도 2천. 2천 못 대봐야 됩니다. 그럼 얼마다? 3,750만원. 이렇게 3,750만원이 바로 여기에 거래금액으로 이제 반드시 나왔을 거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왜 또 여기를 안 주냐고 할 겁니다. 자, 먼저 면적이 70제곱미터니까 85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이제 잘못해서 70제곱미터는 그게 또 60으로 착각하셨습니다. 0.9 곱하면 큰일 납니다. 85제곱미터 이하에 들어가니까 면적도 맞고,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도 여기도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꼼짝 말아라. 근데 여기는 매매는 얼마고? 0.59. 여기는 얼마입니까? 0.4. 여기는
0.4% 이건 내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험 문제 주는 것은 이 0.4%를 아냐, 그리고 70으로 낮추는 거 아냐, 요 두 개를 물어보려고 해서 여기는 물어본 문제니까요. 요걸 물어볼 건데 왜 또 요일은 안 주나 그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아니면 또 보통 이제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에 0.5가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주거용 오피스텔은 한 단계가 더 낮습니다. 0.4밖에 안 돼. 주시면 금액이 이제 커지게 되면 한 1억 정도 되면 0.3인데 거기서부터는 0.4를 곱하니까 조금 많겠지만 오히려 금액이 적어지면 0.5도 못 받습니다. 얼마? 0.4, 0.4입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3개 떼버리고, 그리고 자, 요 3개 떼버리자. 4만 계산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4만 계산해 보면 4. 자, 그러면 동그라미 2개 내려오면 되고, 자, 얼마다? 5, 4, 20이니까 2 올라갔다. 그 다음에 4, 7, 28이니까 얼마입니까? 여기도 0이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이 나왔다. 그럽니다. 3, 4, 10이니까 얼마입니까? 그러면 여기는 15만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얼마가 나왔다고요? 바로 15만원이 바로 정답. 그러니까 여기서 딱 멈춰야 된다. 곱하기 2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쌍방이 아니라 아까 누구라고요? 한 사람에게만. 그랬으니까 여기는 곱하기 하시면 안 되고, 바로 정답은 여기서 고르시면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이제 바로 시험 문제로 바로 26개 때 나왔던 문제. 아마 금액만 조금 다르게 하거나 아니면 또 매매가 나오거나, 매매는 그냥 간단해요. 매매는 그냥 0.5만 바로 곱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을 건데, 임대차는 여러 가지 변수가 또 있으니까 주의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정답은 바로 1번. 1번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한번 하시고요. 이제 다음 주 이제 협재부터 해서 이제 쭉 저기 지서불까지 쭉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진도 좀 많이 나가니까 쭉 한번 봐주시고, 또 중간에 포상금, 조금 어려워하시는 포상금이나 아니면 또 행정처분 승계, 거기도 다시 한번 이제 메모하면서 마지막이니까 한번 정리를 또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계산 문제도 잘 나와 있으니까 잘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